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TV 베러너 라이브. 오늘도 수요일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 의미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하필 여기에 지금 우리 정지훈 편집장님, 네. 맨유의 오랜 팬이신 팔바워님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사실 좀 많이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네. 방어한 뭐라고 하지 이런 거? 해탈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히려 비판하는 게 더 지금 낫기도 하고 오히려 해탈하는 게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제 주변에 우리 지훈 기자님 말고 맨유 팬분들이 몇 분 있는데 맨유 팬분들이 약간 좀 해탈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첼시도 많이 안 좋고 다른 팀 안 좋지만 특히 더 뭔가 진짜 애매하게 안 좋은데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너무 네. 지금 못하고 있는 팀이어서 네. 지금 해축 팬들 중에서는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작과 동시에 들어와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또 우리 강주원님이 네. 와주셨어요. 오늘 들어온 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주원님 들어오셔서 오늘 팔바오님은 이 방송을 멘탈을 위해서 안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지금 라고 보니까 얘기해주셨고. 무빙 보러 가신다고.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모범택시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정지훈 기자님, 맨유의 봄이 왜 와요? 네네. 네, 그리고 방송 시작하면 무빙 볼 거예요. 얘기해주셨고, 박정규님도 와주셨고요. 우디렉스님, 체리피자님, 자유색채님, 그리고 훈라이브님, 아, 네, 접니다. 도훈 기자님.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김태윤님, 박정규님 아까도 말씀드렸고, 꿀잼보장 얘기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잠밤님, 쿠파님도 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맨유의 봄이라기보단 지금은 맨유를 응원하는 네네.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봄이다. 네,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왜 사람들이 좀 즐겨가지고 오히려 맨유가 좀 잘하거나 이긴 경기에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네. 물론 그게 그분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뭔가 그분들이 고통받고 좀 안 좋게 하는 거 보면은 좋아하시고 네. 좀 약간 옛날에 아스날이 그랬는데 네. 지금 약간 맨유가 좀 그런 걸 가져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맨유 소식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일단 좀 근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지난 2주 전에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벌써 지내셨어요? 2주가 지났나요? 네, 2주 지났습니다. 일단 K리그가 마무리되고 K리그 승강이 끝나면서 좀 이제 정말 이제 국내 축구 끝났고 사실 그러면서 해외 축구가 이제 거의 중반 막바지잖아요. 이제 네. 좀 많이 경기가 있어서 좀 새벽마다 일어나서 보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아, 이제 좀 새벽 경기를 많이 챙기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5시부터 경기하는 때 많아가지고 또 요즘 박신데이니까 경기가 그렇지. 좀 흩어져 있고 좀 네. 붙어 있기도 해가지고 또 라리가 중요한 것도 많았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좀 잠을 좀 적게 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만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큼 네. 많이. 헬스케지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K리그 뭐 한 시즌 동안 취재도 많이 가셨고 네네. 최근에 K리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즌이 끝나고 감독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냥 지금 저도 막 그렇게 정보력이 많은 분이 사람이 아니어서 네. 선배분들 걸 많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약간 저가 이제 시즌 중에 시즌 네. 막바지쯤에 들었던 좀 이야기들이 좀 실제가 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 김기동 감독님도 있고 이정효 감독님도 어쨌든 광주 쪽이랑 같이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네. 오늘 좀 오피셜 나왔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오피셜. 것도 있었고 네. 또 좀 예상과 다른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K리그가 끝났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구단 직원분들이나 휴가 가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바쁜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리그가 좀 많이 여러 이슈들가 많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K리그가 지난 시즌에 네네. 굉장히 또 이제 많은 성공. 인기를 네네. 얻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네. 감독 선임부터 요 지금 쉬고 있는 이 시즌을 잘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클럽들이. 네. 그래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많이 모릅니다 사실. 그럼 지금 선임이 확정된 감독님은 일단 이정효 광주. 네, 재계약? 2027년까지 재계약을 했고 네. 아마 그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홍명보나 김기동 감독님 다음으로 좀 많은 돈을 받고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정효 감독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훈련이나 이런 거나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좀 이정효 감독님으로 오래 가고 좀 장기적으로 일단은 해야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정효 감독님이 확실히 믿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멋있었던 게 이정효 감독님이 그러니까 광주 FC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을 네.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네네. 것 같고 네네. 그 훈련장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이제 좀 확충하고 좀 보완하고 하는데 본인도 노력을 하고 뭐 기자분들한테도 네네. 당부를 했다면서요. 항상 광주가 요즘 시기에 좀 많이 잘했기 때문에 네.
광주 경기장에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그 기자분들한테 뭐 끝나거나 할 때 여기에 많이 오실 게 아니라 우리 훈련장을 가봐라. 뭐 논바닥이다, 뭐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카메라나 이런 걸 들고 지금 훈련장을 가야지. 우리 축구는 똑같다. 우리 네. 축구는 똑같이 재밌게 하고 똑같이 훈련하고 하니까 나중에 정말 기사거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옆에 훈련장 가봐라.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필하셔가지고 그 사실 구단 직원분들한테는 조금은 이게 좀 부담스러워 다가올 수 있는데. 네. 뭐 언론분들한테는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고 또 높으신 분들한테는 아 진짜 이렇게 할 바 이거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도 촉구해주시기 때문에 좀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언론 같은 걸.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그러면 또 확정된 감독님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지금 아직 오피셜 안 나왔지만 김기동 감독님이 네. 서울로 갈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언급된 감독님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서울이 가장 원했던 감독은 김기동 감독이었던 걸로 뭐 제가 뭐 정확히 소스는 아니지만 많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포항이랑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 계약 기간 안에 그러니까 포항이 지금 받는 것보다 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은 이게 할 수 있다는 이게 있었어가지고 지금 네. 서울과 잘 그렇군요. 이야기가 됐고 아마 이번 주 내에 오피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제 포항을 이끌었던 김기동 감독님이 서울행이 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2주 내에 네네네.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네네. 하는 의견 주셨고요. 또 그 외에 뭐 좀 중요한 감독 이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 학범슨 네네 제주 유나이티드 가셨고 제주도 박동혁 감독님이 아니라 그 김원중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좀 약간 저울질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학범 감독님이 강성이긴 하지만 좀 지금 제주를 더 잘 잡아주고 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때 해가지고 영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주 지금 제가 아는 선수가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소집한다 하더라고요. 진짜? 네, 크리스마스 날 제주도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왜 하필 근데 크리스마스?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여자친구 없어서 갔는데 이제 그래서 일단 굉장히 선수단도 지금 어쨌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선수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김학범 감독님이 제주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았는데 네네. 크리스마스 때 선수단을 소집할 걸로 보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선수가 저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저 어떡하죠 선수 이전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수는 지금 뭐 거치가 거의 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굉장히 많이 뛰는 훈련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그쵸. 물론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그 이제 제주도 겨울에 많이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학범슨 우리 김학범 감독님의 인터뷰 기사가 원래 이제 김학범 감독이 공부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뭐 스페인도 가시고 뭐 유럽 가시고 남미 가시고 축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네. 걸로 유명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시메오네 시메오네. 감독님을 또 이제 네네. 보고 많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훈련을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시메오네와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네. 뭐 스타일이나 이런 비슷하지만 네. 지금은 뭐 조금은 더 유연하시게 바뀌신 것 네네. 느낌인데 아마 그때 시메오네 느낌으로 그렇죠. 제주를 채용하지 않을까 어허.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산 탈 것 같다. 한라산 오를 것 같다. 근데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그렇죠. 근데 한 1월쯤엔 한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올라가셔가지고 왠지. 성산일출봉이라도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야, 크리스마스 때 과연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뭔가 훈련을 하던가 아니면 뭐 팀워크를 다지는 뭔가를 할 네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바쁘게 클럽들이 네네. 움직이고 있다. 다음 시즌 K리그가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감독님들의 네네. 명장끼리의 대결들도 굉장히 네네. 재밌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2부 리그도 지금 수원 삼성이 내려가면서 좀 많은 판도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도가 돼가지고 부산도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K리그 2도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1, 2 모두 많이 또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감독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사실 오늘 주제를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맨유가 0대1로 아주 무기력하게 네, 패하면서 졸전 끝에. 그쵸. 16강 진출도 실패하고 유로파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테나 감독 얘기를 좀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자님이 최근에 또 이제 첼시의 포체티노 네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차비 감독님도 위기라서 네네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누가 먼저 경질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맨유가 아무래도 지금 오늘 날짜에는 되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맨유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명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맨유로만 네. 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렇죠. 두 팀도 지금
뭐 사비 그러니까 차비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 마찬가지고 되게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경질이 맞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차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차비 감독님은 경질은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동안 경질은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1번이 경질을 해도 데려올 감독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특히나 감독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큰 게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 있잖아요. 그 네.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온 절대 버릴 수 없는 바르셀로나만의 네네. 축구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어가줄 감독님 찾기가 일단 어렵고 명장 중에서 네네. 그리고 일단 차비 감독님이 우리 팀의 레전드잖아요. 초초초 레전드죠. 초 레전드. 네. 초초초초 네네. 레전드라서 사실 지금까지 차비 감독님이 경질을 당하지 않은 건 차비가 레전드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레전드가 아니었다면 아마 진짜 경질이 당했을 텐데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있는 것도 있고 지난 시즌에는 또 리그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다려주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시즌이 끝났는데 차비 감독님이 계속 지로나 전처럼 정말 약간의 명장 아닌데 네. 명장병 돋는 이상한 선수 기용이라고 맞죠. 네. 이상한 선수 기용. 발데를 센터백으로 돌려서 또 얘기가 말이 많았죠. 그런 모습을 시즌 말까지 계속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계속 좀 안 좋은 성적을 낸다거나 바르셀로나가 그러면 이제 경질이 될 가능성이 크죠. 상당히 농후하죠. 일단은 챔스도 통과를 했고 일단 그렇죠. 작년에 못했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못했죠. 몇 해간 지금 네. 이제 16강 탈락이 계속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라리가 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음흠. 일단 후반기에 좀 더 보면 될 것 네. 같아서 그 차비도 이렇게 정리하고 포체티노는 조금은 사실 지금 포체티노 셋이 문제인 게 첼시는 지금 너무 망가져가지고 팀이 그렇죠. 이게 맨유랑 바르셀로나 첼시 팬들은 좀 그 둘을 좀 비웃을 정도로 네. 우리 팀 진짜 다 망가졌다. 너희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럴 정도로 그렇죠. 좀 망가져가지고 네. 오히려 좀 첼시에 나중에 좀 깊게 다룰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맨유만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첼시는 감독 경질이 아니라 그냥 팀 전체가 문제여가지고 네네. 이건 감독 경질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오타니 때문에 뭐 그 구단주가 지금 첼시 구단에 신경 안 쓴다는 말도 있고 네. 엘리트 다저스가 그 메이저리그에 있으니까 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지금 첼시는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첼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네네.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유럽 축구에서 위기를 맞은 감독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차비, 네네. 포체티노, 그리고 테나 감독님 이렇게 네네. 꼽아볼 수 있겠는데 네네. 오늘은 테나 감독님과 맨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3-2024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 A조 경기였죠. 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였는데 맨유 홈에서 열렸고 네네. 이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고 맨유는 여기서 승리를 꼭 해야만 네네. 동시간대 치러지는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또 이제 무승부가 되기를 네네. 기다려야 하는 네네, 상황이었는데 맞죠. 일단 이겼어야 됐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니 맨유가 홈이고 네네. 진짜 처절하게 싸워도 모자랄 판에 네네. 왜 이렇게 선수들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기려는 의지가 오히려 미넨보다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부페가 좀 많이 띄워주기도 하고 했지만 너무 그 좌우 윙들이 개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회의로는 너무 고립되고 뭔가 선수들이 유기적 연계가 아니라 각자 따로 들어온 느낌? 네. 매번 열심히 하고 또 물론 부상이 발생해가지고 좀 꼬이긴 했지만 너무 압박이나 이런 의지가 좀 부족해 보였다. 네. 이기기에는. 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죠. 맨유팬 놀랐고 저희 거기 보면서 이게 정말 지금 꼴찌팀이 맞나? 저 꼴찌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죠. 네. 그러면 그때 새벽에 계속 이제 경기 챙겨 보시면서 기사 네네. 쓰셨던 건가요? 그쵸. 경기 계속 보면서 너무 좀 지루해가지고 뭐 나폴리 경기도 보고 레알 경기도 보고 봤거든요. 근데도 확실히 중요한 경기 이 경기니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오히려 미넨이 어떻게 무시할라랑 케인이 좀 프로가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네. 맨유는 좀 부패만 고생을 하고 좀 밑에는 많이 좀 부진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좀 지루했어요 사실 좀. 그렇군요. 그러면 기자님이 기자로서 말고 네. 진짜 그냥 축구 팬으로서 그 경기를 봤다면 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봤죠. 동시간대 벤피카 경기도 있었고 네. 되게 재밌는 경기 많았어요. 나폴리 경기도 있었고 물론 거의 나폴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좀 비슷한 팀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어쨌든 미네는 확장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그런 게
더 팽팽한 팀대 경기 봤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집중해서. 아 너무 노잼이었다. 너무 경기가 그러니까 두 맨유가 좀 간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정말 미넨이랑 열심히 했으면은 재밌었을 텐데 오히려 너무 좀 지루한 미넨이 너무 잘 풀어가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게 이어져가지고 트럼은 났겠지만 다른 경기 보지 않았을까. 아. 오니온 베를린이나 레알도 재밌었거든요. 아, 그것도 재밌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챙겨보지 않았을까. 거의 안 봤거든요. 네. 사실 하느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기대를 했어요. 와, 이 경기 진짜 재밌겠다. 네네. 맨유가 얼마나 처절하게 할까. 네. 네. 근데 이게 웬걸. 전반전 0대0 그대로 가고 네네. 후반전도 심지어 현재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골을 넣어야 되잖아. 2골 이상을 넣어야 네네. 되는데 너무 힘이 없이 경기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심각하다 맨유. 또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네. 경기를 바꿔야 되는데 나올 선수가 펠리스트리, 네, 뭐 하느님 맞아요. 메브리, 네. 마이누 물론 뭐 잠재력은 있긴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에 쓸 조커 그렇게 없었나? 근데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좀 안타까워. 맨유의 지금 현실을 좀 보여주는 스쿼드가 아닐까. 뭐 레시포드도 안 나왔고 마서도 안 나왔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좀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자님한테 따로 맞아, 네.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 있기 전에 사실 공격 쪽에서 꺼내들 수 있는 교체 카드는 레시포드와 마샬이 네, 네.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그쵸. 경기 중에. 근데 오늘은 그 두 선수 모두 아예 명단에도 들지 못했잖아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근데 저는 합리적인 의심 여기서 해보는 게 그냥 테나 감독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네네. 그냥 이 경기를 좀 뛰고 싶지 않아서 꾀병을 부린 게 아닌가. 아, 왜냐하면 진짜 맨유 소속 선수이고 얼마나 아픈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몸이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뭐 감기 정도라고 하면 저는 뛸 것 같거든요. 네네. 아 감독님 제가 어떻게든 게임 체인저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저 벤치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뛰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선수들 아픈 선수 진통제를 먹고 뛴다 이런 선수도 있고 하는데 그 두 선수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몸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이 팀 상황 진짜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테나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바로 빼버리는 거.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작년같이 지난 시즌 같이 좀 팀이 잘 되고 있으면 좀 먹힐 때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선수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강성 이미지로 굳혀지면은 좀 이렇게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물론 네. 이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네. 좀 그런 것도 맨유가 오늘 미넨전에서 못 풀어간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맨유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다 짚어드리면 일단 맨유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에 대한 의지나 좀 처절함 이런 게 네네.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맥과이어와 루크쇼가 부상을 또 입었어요. 아, 네. 맨유가 지금 부상 병동인데 부상 선수가 2명이 추가됐는데 심지어 루크쇼와 맥과이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수잖아요. 네, 맥과이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네. 지금 수비진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요. 네. 쇼도 돌아와가지고 자치게 더해주면서 달롯이 자기 포지션에 올 때 뛸 수 있었는데 다시 쇼가 빠지면서 지금 햄스트링 문제라고 하고 네. 맥과이어 사타구니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비단 미넨즈뿐만 아니라 지금 리버풀전도 있고 네. 쭉 이어지는데 더 안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리산드로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안 돌아온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맨유가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진짜 더 안 풀리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수비 조합이 오늘 후반에서 봤었던 네네네. 바란과 그리고 누구였죠? 에반스. 에반스. 네. 그렇게 두 명이서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에반스 바란 이렇게 나오고 달롯이 지금 레겔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달롯 레겔론이고 엄비사카가 나올 텐데 네, 참 암울하죠. 암울하네요. 수비진이 지금 그쵸. 정말 번갈아 가면서 계속 부상을 입고 네. 있어요. 사실 에반스가 지금 주전으로 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경기에서 그쵸. 좀 코미디죠. 그렇죠. 에반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원래는 에반스는 거의 5옵션, 4옵션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좀 코미디 수준인데 네. 이게 참 우리 또 박정규님이 에반스 바란 조합이면 너무 오바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요. 전 에반스가 맨유에 돌아와가지고 뛸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공식전에. 네. 물론 이렇게 리그컵이나 FA컵 같이 뛸 수 있었는데 챔피언스리그 미넨 같은 경기에 뛴다? 그렇죠. 이건 정말 맨유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똑같은 맞습니다. 말이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공격에서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안토니가 전 너무 놀랐어요. 지난 25경기에서 0골 1어시를 기록했다더라고요. 이거는 뭐 자기의 개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프로 선수면은 말이 안 조금은 되죠. 안 되죠. 왜냐면은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내보냈어요. 그 그쵸. 개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골은 솔직히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는 지금 돌파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약스 시절에도 골은 많이 넣지 못했지만 그 돌파를 하면서 연계를 해주고 네. 좀 크랙 역할 해줬는데 이게 아예 그러니까 써도 쓰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쓰는 것 같지 않은 선수 네.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아, 박정현님, 이진법이다. 안토니는 이진법 선수다. 못 벗어나고 영광인 있죠. 이진법. 네네네. 아, 너무 웃기네요. 아, 그리고 우리 안토니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안토니가 자꾸 쓸데없이 기술을 부리다가 네네. 골을 뺏기고, 막 아쉬워하는 표정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도대체 왜 아쉬워하는지. 맞아요. 본인이 되도 않는 개인기 하다가 볼 뺏겼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자기한테 꼭 공 안 주면은 좀 화내는 것도 맞아요. 이게 경기를 잘하면 이 선수가 정말 승부욕이 있구나 생각할 텐데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이 선수는 팀에 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빛나게 원하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쉽게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친한 우리 기자님 중에 이현호 기자님 네네. 아시죠? 호 기자랑 네. 얘기를 했는데 이현호 기자가 또 맨유의 오랜 팬이에요. 네네네. 네, 호 기자 얘기하기를 안토니는 축구 선수를 할 게 아니라 유튜버를 해야 된다. 네. 크리에이터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개인 그 발재간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좁은 그렇죠. 지역에서 이렇게 뭐 그런 역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안토니가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전방에 스트라이커 나왔던 호일룬 보이지 않았죠. 거의 김민재한테 먹혔죠. 그리고 네. 일단 고립이 되고 이 선수가 뭔가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네. 패스가 안 오다 보니까 네. 그 미넨이랑 비교하면은 미넨은 사네와 무시할라가 어쨌든 안쪽으로 더 와가지고 수비 끌어주고 좌측에 있는 뭐 마즈라위랑 데이비스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니까 루터들이 많아요. 물론 네. 케인도 많이 내려오고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런데 맨유는 박아놓고 양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돌파가 안 되고 그렇죠. 부패만 움직이고 맥토미니도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니까 공도 안 오고 네. 이러니까 뭐 호일룬이 그래서 좀 뛰어다니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김민재가 그렇죠. 튕겨내버리고 지우개로 지워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문제만 해도 팀이 잘 될 수가 없었죠 지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호일루는 또 리그에서 0골이죠. 네 챔스에서 골 많이 넣었어요 근데. 아, 그치 챔스의 사나이였는데 나름. 근데 그걸 좀 믿었는데 오늘 맞습니다. 김민재한테 좀 먹혔죠 진짜. 그렇죠, 그렇죠. 호일룬 선수도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맨유는 골이 터지지 않았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저는 테나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네.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렇게 끝나면은 진짜 뼈저린 반성이나 자기가 어떤 점이 했는지가 그렇죠. 이게 좀 정상적인 멘탈이 정상적인 감독이면 하는데 지금 약간 좀 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도셨다. 약간 좀 뭐라고 하지? 네. 멘탈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멘탈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정말 큰 경기였고 이런 빅클럽들은 이런 경기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했고 잘했고 이런 경기를 졌지만 네. 정말 잘했지만 잘했다고요? 정말 잘했지만 비판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워딩이 그런 거예요. 유에파 그 공식 네네네. 원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절브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승리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팬들한테 누군가들한테 이 경기를 했었을 때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아.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래서 맨유 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X 트위터에 올리면서 네. 다 물음표밖에 안 해요. 아니 저도 잠깐 지금 물음표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유체이터 활법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렇죠. 다른 경기를 본 거죠, 본인은. 이거 저희가 본 거는 뭐 어떤 의미 축구를 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네. 평균치라는 게 있는데 그 평균치보다 자기를 팀을 더 과대평가를 해버린 거죠. 맨유가 잘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뭐 K리그도 마찬가지고 해외 마찬가지고 조금은 이제 객관화의 실패한 감독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좀 유체이터 하기도 하고. 네. BJ 클린스만님이 한 줄 정리 돌았다. 테너 돌았다. 네. 맞나요? 네, 멘탈 나갔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진짜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뭔가 네, 그렇죠. 지금 자기 방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본인 기준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네.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 같은 조에서 꼴찌를 했다? UEFA 대회도 못 나간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그런 걸 짚어줘야 좀 제대로 된 인터뷰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로 뭔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네. 뭐 선수들이 아니라 좀 자기의 축구를 방어하려고 하는 자체에서 맞아요. 조금은 이게 인터뷰 때문에 좀 많이 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오늘 우리 테나 감독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차비 감독님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차비 감독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지로나한테 대패를 홈에서 당하고 네네. 비판에 직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차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은 건설 중이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막 리트윗이 되면서 팬들이 지금 건설 중인 건 깐푸드지 바르셀로나 팀이 아니다. 2년이나 됐는데 무슨 팀을 2년 동안 건설하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차비 감독님 그 또 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젊고 뭐 이렇다 하는 또 얘기를 해명을 내놨는데 아마 좀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감독들이.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나오나 봐요 말이. 그렇죠. 이게 뭐 또 인터뷰 자체를 K리그 같은 거 한 번 그러니까 방송 한 번, 네. 기자회견 한 번 이렇게 하지만. 그 챔피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번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TNT랑도 하고 아니면 UEF랑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약간 좀 더 도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좀 그런 말들이 어쨌든 전해지는 거 팬에 전해지는 거니까 좀 더 팬들이 좀 더 화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나 감독님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아 11월 이달에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기분이 가장 좋았다가 훅 네. 떨어지면 이제 약간 멘탈에 무리가 네. 오거든요. 사실 11월 때도 리그는 좋았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경기 실점 너무 많이 하고 네. 이긴 경기를 비기고 물론 질 경기를 비기도 했지만 네. 근데 아무튼 좀 애매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달의 선수상, 이달의 감독상, 이달의 골 뭐 다 맨유로 가고 하면서 네. 맨유 반등 가나 이랬는데 요 마지막 경기에서 온갖 비판이 쏟아지니까 우리 테나 감독님이 네네.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네네. 이런 인터뷰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직면한 문제가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 경기력이 일단 먼저 가장 안 좋다. 네네네.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부상 병동이다. 맨유가. 그리고 또 테나의 리더십 문제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조금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지금의 맨유가 언제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건지를 일단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가 시작이었나? 저는 뭔가 리산드로랑 쇼가 좀 부상당하기 처음부터 아예 나갔잖아요. 네. 그부터가 좀 문제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쨌든 맨유 테나는 조금 풀어가는 축구를 원했는데 그 축구를 하지 못했고 그 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맥과이어나 네. 에반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람도 없고 카스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하위권팀 축구라고 하죠. 네. 내려서 가지고 지키는 축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축구를 못하는데 그 앞에 선수들은 또 개인 문제로 뭐 산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SNS로 항명하고 있고 네. 안토니는 뭐 어쨌든 그런 여자친구 그런 문제로 하고 있고 마샬이나 레시만 못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축구가 또 이렇게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꼬인 것 같아요. 자기의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후방에 없다 보니까 네. 내려서는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 앞에 찔러주는 솔사르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레시퍼 잘해가지고 올라오긴 했지만 네.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수 쪽 문제 부상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JYK님이 테나가 선수 보는 눈이 없다. 네네. 안토니 영입부터가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테나 감독이 지금 영입한 선수 중에 대부분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데려온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뭐 안토니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당시에 썼던 이게 뭔가 선수들을 너무 신뢰하고 그 선수도 데려오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다 보니까 좀 팀의 계획도 좀 꼬이고 또 마운트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제가 첼시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옛날 좋아했지만 마운트가 너무 비싸게 나갔다. 첼시 입장에서는 네. 또 맨유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샀다. 또 7번 줬잖아요. 네. 좀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영입의 기조가 너무 비싼 선수들, 너무 비싸지 않은 선수들을 비싸게 데려오고 잘 활용도 못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수들을 좀 꾸리는데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좀 디렉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맨유에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테나 감독님과 선수단 간의 불화가 네. 또 이번 시즌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팀한테는 맨날 나오죠. 뭐 파벌 싸움 아니면 그렇죠. 감독이랑 선수 싸웠다. 네. 뭐 감독이 선수의 뭐 이해를 듣지 않았다. 그렇죠. 캐리도 많거든요. 네네. 그냥 안 되는 팀들 나온 얘기인데 지금은 뭐 더
어떤 매체들이 맨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레시포드 말을 안 들었다. 맞습니다. 아예 불화가 있어가지고 파벌끼리 싸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은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퍼져서 나갔으니까 더 많이 분위기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라고 해도 아니 실제가 아니라고 해도 더 이제 선수들 사이나 감독 사이나 이런 건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나 감독님의 좀 리더십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전 그 시작이 오래되긴 했지만 호날두 선수랑의 네네. 불화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실 테나 감독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쵸, 개인적으로. 호날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항명 아닌 항명 같은 네네. 걸 이제 테나 감독이 했고 테나 감독은 바로 내쳤잖아요. 네네네. 호날두를. 어떻게 보면 팀의 레전드 선수인데 네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 이 감독이 팀을 좀 이끌어 갈 줄 아는구나 싶었는데 호날두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뭐 산초까지 그렇게 네네. 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전술적인 능력이나 그 팀이 잘 되고 있을 때 자기 축구를 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기준이 안 맞았을 때 확 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호날두 때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생각하기에 호날두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나라 특히 또 호날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산초도 마찬가지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훈련 때나 아니면 선수 경기 뛸 때나 확 잘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맨유 같은 스타 선수 많을 때 또 몸권은 많을 때 좀 선수들께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 간에 좀 신뢰를 깰 수 있는 물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인터뷰로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수단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네. 중요하잖아요. 매니징이라고 하죠. 우리 또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잘하는 네. 매니징. 배울 게 많아요 클리스마한테. 클린스만 감독님한테 좀 테나 네. 감독님 배우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우리 선수들 잘 이끌어가요. 이렇게 맨- 스타 선수들이 많은데. 몇 킬로를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러 가고 그렇죠. 선수 다 물어보고 잘 네. 지내고 있냐 전화로 안 물어봅니다. 다 오프라인 직접 물어보는데 가서 대면을 해서 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네네. 테나 감독님은 뭐 본인의 축구 철학이 있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아무래도 네네. 조금은 좀 안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면 좀 융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재밌었던 게 오늘 경기가 끝나고 맨유 팬들 사이에서 호날두가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호날두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 호날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알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자꾸 올라오는 거 보면서 재밌었어요. 좀 그런 지금 알라스를 잘하고 또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사우디와 이편이 다르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또 다 뭐 지금 안 되는 팀들의 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맨유는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나 감독과 선수단의 불화 네네. 얘기를 또 나눠봤고요. 그러면 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맨유의 또 이 어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얘기를 할 때 글레이저 가문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에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샀는데 이때 7억 9천만 파운드가 들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고 이후에 그럼 어떻게 보면 글레이저 가문은 엄청난 금액을 대출해서 맨유를 샀으니까 그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부채를 없애야 되니까 선수 육성이나 어떻게 보면 경기장 시설 관리 지금 올드 트래포드가 너무 오래됐고 네, 지저분하다 많이 나오죠. 네,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시설적으로. 네. 그런 관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채를 갚는 데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잘 될 수가 없죠. 뭐 선수단이나 뭐 구장이나 아니면 뭐 팀을 운영하는 데 써야 할 돈이 부채를 갚는 데 썼고 그래서 지난 3분기에 부채가 하나로 하면 1조 7천억까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나라를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어디 약간 돌려받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글레이저 감이 돌려받기를 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맨유 팬들 사이에서 계속 글레이저 아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지금 맨유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팔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했으면은 그 기조면은 뭐 육성을 안 한다 기조면은 어쨌든 사왔던 선수를 최대한 손해 없이 잘 하고 그렇게 잘 사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부채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경영을 못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그때 제가 변호사 했던 게 뭐죠? 뭐 그런 게 있던 네. 것 같은데 그때 마찬가지 말을 했지만 카타르나 어떤 맥클리프나 그 지분을 안 내려는 거에서 지금 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째 지금은 또 안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조 없이 쭉 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가 뭐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영입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다 안 되고 있는 팬들이 맨날 시위를 해도 판다고 그 기사가 나와도 네. 그 파는 게 파는 건지 뭘 파는 건지도 이제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해지니까 팀도 뭔가 다 지지부진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여름에 사실 이제 글레이저 가문이 이제 맨유 매각할 거다 네네. 얘기 나오면서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 맨유 이제 다시 그 네네. 영광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선수 영입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때 네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김민재 케인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이제 이 선수들 데려가면서 우승도 하고 오랫동안 없었던 리그 우승 우리가 가져와 보겠다. 근데 또 그게 막 매각한다 안 한다 하면서 결국 매각 안 했고 결국 선수들도 못 샀잖아요. 근데 회의론과 에반스였죠. 그렇죠. 대신에.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케인이랑 김민재 선수.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맨유를 가려다가 안 간 선수 2명. 네, 평가를 뭐 90미닛이었나 보니까 그 김민재 선수한테 맨유가 후회할 만한 경기를 했다. 맨유가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 이 선수한테 있었던 거죠. 민민재한테는. 네. 그게 지금 그 파워와 피지컬과 그 과감하게 전진하는 그 패스 능력이 맥과이어는 수비 잘하지만 그게 없고 지금 에반스는 되게 어렵고 바람도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맨유가 지금 맨유의 잘못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네네네.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게 시즌 초부터 시작된 많은 선수들의 부상 네, 그렇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글레이저 가문의 욕심 또 얘기했고 그리고 테너 감독님과 선수단의 불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맨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JYK님이 대부분 잘 안 되고 어려워지는 팀들은 선수 영입이 잘 안 된 팀들이다.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은돔벨레 로스에서 히샬리송 영입으로부터 무너진 토트넘 그리고 마찬가지 맨유 첼시 선수를 얼마나 잘 영입하느냐가 클럽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큰 부분이다. 맞죠.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네.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뭐 기조 없이 여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꼬이는 것 같고 또 토트넘은 근데 뭐 토트넘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큰 돈을 지르는 선수들 못하니까 네. 팀이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규님 말씀대로 디렉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진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잘 되는 클럽들을 보면 알짜배기 선수 영입을 잘하면 진짜 잘 돼요. 네, 또 자기의 그 감독의 확실한 감독이나 이 팀의 전술과 이 맞아. 기조에 맞는 네. 것들을 영입하는 순간 리버풀도 그런 것처럼 좀 딱딱 맞으다가 영입을 하는 순간 그렇죠. 올라오죠. 그게 그렇죠. 우승이 아니더라도 경기 내용이나 아니면 팀이 지향하는 목표 순위까지 올라가는 네. 느낌으로 쭉 갈 수 있는. 네. 진짜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을 딱 영입해서 벨링엄 한 명으로 그 스트라이커까지 다 네.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네네. 뭐 호셀르도 마찬가지고 딱 그렇죠. 그 필요한 영입에 딱 많은 선수 데려오니까 어쨌든 지향하는 뭐 챔스 통과도 당연한 것 네. 전승으로 통과를 했고 지금 어쨌든 상위권에서 통과하고 있고 좀 그렇죠. 그런 게 잘 가고 있는 팀에 좀 예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첼시나 맨유를 보면 돈을 정말 못 썼다. 네네. 잘못 썼다. 네네. 그런 팀들이 지금 아까 우리 JYK님 얘기해주신 대로 이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벨자마라 혹시 벨자마 아세요? 벨자마가 누구죠? 저도 요번에 처음 벨링엄 들었어요. 벤제마. 네. 아. 벨링엄과 벤제마를 합쳐서 벨자마라고 부르나 봐요. 12골로 지금 라리가 아마 1위일 걸요. 아마 네네. 저렇게 1위일 겁니다. 네,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우리 벨링엄 미쳤죠. 선수. 지금 발롱도르도 노릴 만한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좀 알짜배기 영입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네네.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 리턴이 있는 선수를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 맞죠. 메뉴는.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몇 년째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또 이유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맨유가 현재 리그에서는 그래도 순위가 6위예요. 네네. 리그 6인데 이번 시즌에 막 부진하다 못한다 했는데 어느덧 6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리도 꽤 있고요. 놀랍게도. 그렇죠. 그리고 11월에는 풀럼, 루턴타운, 에버튼 3연승을 달리면서 단 1실점, 1실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달의 감독상 다 받은 네. 거고. 맥과이어 선수도 받고. 네. 근데 왜 이렇게 11월에 갑자기 잘했던 건지 궁금해요. 사실 그 진짜 꾸역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비가 잠깐 제가 말한 대로 좀 내려가서 수비하다 보니까 네.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 잘해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수비도 안정화되는데 딱 한 골씩 뭐 맥토메이도 있었고 누군가도 있었고 그 공격수적으로 못 넣어도 네. 딱 한 골씩 넣어주니까 네. 지키는 축구를 하니까 다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맨유 팬들은 맨날 뭐 맨유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첼시 팬들이 보기에는 너희는 지금 순위가 거기까지 있는데 토트넘도 보기에는 그렇죠. 내려오고 있을 때 아니 지금 맨유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너희 좀 우리 기만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본머스전 때 정말 터져버렸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실 계속 너무 큰 맨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많았거든요. 네. 경기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11월에는 좀 수비가 정말 잘했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나 좀 그렇게 높은 레벨에 왔을 때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특히 챔스에서는 정말 어려웠고 챔스에서 실점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네. 조별리그에서 6경기 동안 15실점. 네. 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더라고요. 네.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하 실점이 네. 하더라고 조별리그에서만. 네. 또 보면은 사실 미넨전이 좀 잘한 겁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보면은 승리의 경기 제외하고 다 30점 이상 쳤어요. 맞아요. 미넨전은 졌지만 딱 한 골 안 막혔거든요. 약간 이게 좀 잘한 거다. 위안이 되는 건가요? 그럼 세나 감독의 말이 좀 이해가 되는 말이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나 감독님 네. 말이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이기지 못한 경기에서 다 3골씩 이상씩 먹혔거든요. 맞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미넨 같은 강팀이나 빅클럽을 상대로 졌지만 한 골밖에 안 맞았다는 거에서 조금은 위안 삼지 않았나는 저희 뇌피셜을 정신승리. 정의승리라는 네. 약간 저희 뇌피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챔스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이 실점이 많다는 거였는데 네네. 마지막 경기는 실점이 많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도 좀 골은 넣었는데 그런 걸 좀 기대한 맨유 팬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실점 많이 하지만 네. 골도 많이 넣으니까 뭐 네. 호일룬이나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것도 안 나와가지고 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일단 맥과이어가 그래도 뭐 수비적으로 좀 탄탄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그래도 지켜왔다 생각을 하는데 맥과이어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 더 큰 실점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내려앉는 수비 자체가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선수들이 안 돌아오니까 지금 카세미르도 와야 되고 리산드로도 와야 되고 하는데 더 빠진 선수 많아졌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선수 버텨야 되는데 네. 지금 일정이 진짜 3, 4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주전 의전도까지 있고 그러면 진짜 이 주말에 노스웨스트 더비가 찾아오는데 그렇죠. 뭐 박정근님 말씀처럼 정말 네. 큰 쓰나미가 될 수가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런 게 좀 맨유 팬들은 더 불안해하는 지금 네. 챔피언스 조별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순위권도 리그에서 지금 순위 못 치게 정도의 네. 연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네. 맨유 팬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맨유의 경기력과 이 패배를 보면서 와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맨유가 리버풀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안필드 원정이에요. 네네. 하필 직후 경기가 안필드 원정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 안필드 원정에서 0대1로 맨유가 패했거든요. 네. 0대7로. 네, 7대 0이죠. 0대7로 패했는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네. 근데 요번 경기가 0대7을 넘어서는 점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 제가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수원FC랑 서울이랑 했었는데 7대 1로 서울이 이겼어요. 근데 네. 현장에서 제가 봤었는데 그 축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차면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물론 7골이니까. 근데 그 경기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맨유 수비가 그렇게 우려가 될 정도의 좀 수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뭐 눈에 재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선수 폼이 좋거든요. 살라 네. 너무 잘하네. 살라 만들어주고 지금 아놀드도 골 잘 넣어주고 맞아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공격력을 봤을 때 또 맨유 수비를 봤을 때 뭔가 뭐 7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그 대패를 당할 우려가 좀 큰 경기긴 하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스코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7대 0이면 감사할 정도의 스코어가 나올 것 같다 얘기해 네. 주시고 이번에 0대 9가 나올 것 같다 해주시는데 저는 뭐 7대 0까지는 안 갈 것 같긴 네. 한데 뭔가 리버풀이 한 3골은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7대 0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왜냐면 맨유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내려서 할 거니까 네. 이렇게 무리해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은 그래서 실점은 적지만 어쨌든 골은 많이 나올 것 같다. 3골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좀 공감하는 게 만약에 맨유가 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막 계속 경기가 지금 계속 어렵잖아요. 네네네.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방심한 상태에서 리버풀을 갔으면 대패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너무 지금 온갖 악재가 다 겹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테나 감독님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경기만큼 어떻게든 틀어막자. 네. 그러면 그렇게 대량 시적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왕 질 거면 네. 그냥 화끈하게 그러면 어쨌든 경질 랜딩인데 괜찮나요? 뭐 어차피 지금까지 뭐 봤을 때 무리뉴나 솔사르도 그때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노스 더비 끝나고 그렇죠. 경질 많이 당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리버풀이 경질 청부사다 막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 종집으로 찍어주는 네.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맨유 사이에서도 근데 지금 테나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테나가 지금 나가면은 맨유는 더 아, 문제 너무 사놓은 게 많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너무 사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 선수들 가지고 누가 또 와가지고 이거 대체를 할지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전 대패를 당해도 대패를 당하고 끝이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근데 뭐 로페테기 감독님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대체자로는 딱이긴 한데 이게 또 뭔가 또 그러면은 다 도돌이표거든요 항상 맨유가. 근데 뭐 지금 테너가 정말 아니라 판단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다 계속 그런 식이었잖아요. 리버풀 패하고 임시 감독이 와가지고 뭐 랑닝이라든지 누가 와가지고 그렇죠, 네. 막아준 다음에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보겠다 선수 다 사고 또 팔아버리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또 어떻게 끝날지 리버풀전이. 좀 신중하게 그럼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은 근데 또 박준기 말씀대로 웨인 빌라랑 또 치고 그러거든요. 그쵸. 이제 리버풀전에 대패를 한다 해도 그 다음 경기가 웨스트햄. 그 다음 경기가 아스톤 빌라예요. 진짜 웨임은 도깨비 팀인 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딱딱 켜지는 순간 이기는데 그렇죠. 이게 안 켜지면 진짜 안 풀리고. 네. 근데 빌라는 지금 저는 진짜 거의 우승 후보급 경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죠 빌라. 이 3연전이 아니 또 하필 왜 맨유가 만나는 팀들이 다 강팀인 거예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때 좀 까다롭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뭔가 11월에 쓸 운이 다 쓰고 좀 이제는 강팀 관계 남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만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약간 그런 건가요? 이제 태양이 지기 전에 네네. 막 타오르다가 딱 지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을 11월에 네. 모든 걸 다 이제 다 태우고 네네. 불태우고. 상까지 받고. 근데 뭐 이게 저희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뭔가 전망을 해봤을 때 그럴 것 같은 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주님 말씀대로 눈앞이 깜깜하다 하시는데 정말 맨유의 지금 앞으로의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맨유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진짜 깜깜해요. 맞습니다. 뭔가 지금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상이라기보다 네. 이거를 테나가 아니 맨유 그러니까 테나나 보드진들이 견딜 수가 있을지 이런 비판들이 왔을 때 뭐 잘라야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맞아요. 뭐 기사나 아니면 팬들이나 뭐 할 거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연전 있는데 리버풀, 웨스트햄, 빌라 3연전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이제 12월을 이제 다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한 경기 있죠. 네, 박싱데이 노팅엄까지. 그 12월 끝나고 일단 지금 맨유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은지 네. 12월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낼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주세요. 저는 좀 처절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수도 너무 없고 지금 뭐 마이누나 뭐 가르나초 같이 조금은 그 뭐라고 하죠 희망이 보이는 유망주가 있긴 하지만 네. 너무 기복이 너무 맞죠. 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 믿고 하기 어렵고 네. 주전들은 너무 지금 털려 있고 그렇죠. 부상자들은 다 돌아와도 아마 내년 1월이나 빨라야 12월인데 그러면 12월에 그 또 막 무리해 쓰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주전 라인으로 쭉 갈 텐데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합니다. 1승을 하도 좀 다행일 정도로 그럴 거 생각이 듭니다. 1승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4경기에서? 일단 챙겨야겠죠. 그리고 챙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챙기려고 하겠죠. 네. 근데 챙기려고 하는 것과 챙길 수 있는 건 다르니까. 그렇죠. 챙기려고 하는 경기 저는 웨스트햄전에는 모든 걸 걸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전은 좀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느낌이 아예 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경기는 비기자라는 마인드로 나오고 네. 웨스트햄전은 솔직히 웨스트햄은 할만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그 딸깍 축구가 너무 무섭긴 하지만 그 한 딸깍을 그것도 아무튼 그 웨햄을 그래도 확률 높은 건 웨햄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팅도 붙긴 하지만 그 세경 그러니까 노팅은 붙긴 하지만
그 세 경기 안에 뭔가 1승 못 거두면은 네. 지금 본머스전 대패하고 미넨전 결정 끝에 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만회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리버풀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버티는 축구를 하면서 일단 지키고 일단 비기는 축구를 한 다음에 네. 웨햄전에 다 걸지 않을까. 다 건다기보다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말씀해주신 보원 막을 수 있나요? 보웬도 그렇고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이 네. 보웬도 그렇고 이 웨스트햄이 안 풀리면 진짜 안 풀리거든요. 좀 9인가 10인가 그럴 텐데 그래도 그 셋 중에 할 만한 팀이 웨스트햄이니까 일반적인 좀 마인드라면 그런 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웨스트햄을 어떻게든 막아서야 되고 네네 이겨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제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는 그래도 비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사실 제일 베스트는 리버풀은 이기는 거죠. 근데 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버풀을? 한 방으로 어쨌든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도 맨유처럼 부상 병동인 건 맞아요. 네네. 지금 사실 프리미어리그 대부분 뭐 뉴캐슬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부상으로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첼시도 그렇고요. 근데 유독 맨유는 부상 선수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선수단의 뭐 이렇게 정신 상태 네. 그리고 팀 내에 있는 분위기 이런 전체적인 게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테나 감독님이 예를 들어 뭐 리버풀전 어떻게 준비하자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볼 텐데 뭔가 본인 스스로가 의지가 별로 안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뭔가를 생각해서 해보려고 해도 일단 선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을 따르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팀 내에서 네네. 그러면 이게 의지가 생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토트넘을 좀 비교해보면은 지금 토트넘은 물론 언론에서 보이는 걸로만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손흥민의 중심을 잘 묻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지금은 사실 맨유보다 더 심각한 게 토트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맨시티도 그랬고 정말 안 좋았던 풀런전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토트넘은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앙제 감독 아래서 손흥민이나 있는 중심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의지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맨시티전 같이 질 것 같은 경기에서도 비기기도 하고 물론 그 단계 지긴 했지만 네. 뉴캐슬전에서 완전히 만회를 했고 그런 것처럼 좀 토트넘은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데 네. 맨유는 지금 푸페나 맥과이어가 리더 느낌도 안 나고 맞습니다. 또 이 선수가 리더라고 해도 이 선수들 중심으로 뭉쳐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감독과 아니면 감독이 아니라 핵심과 감독 사이에 이 연결고리 해야 되나요?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맨유가 누구 중심을 하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어떤 축구를 그러니까 내려앉아가지고 한 방을 노리는 건 맞는데 이 패턴도 솔직히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맞다기보다 선수들끼리 잘 못 쓰는 좀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토트넘과 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경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지난 그 뉴캐슬전도 사실 토트넘한테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경기였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5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3.1점밖에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맨유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 모든 걸 걸어야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토트넘과 맨유 상황이 비슷했었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그 각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부페의 행동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뭔가 푸페는 약간 좀 개인적이고 좀 자기 짜증이 좀 많은 느낌이고 손흥민 짜증도 있지만 그건 좀 승부욕 물론 저희가 보는 게 손흥민 선수니까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승부욕과 좀 팀을 인터뷰하는 것도 좀 팀을 그렇죠. 다독이는 느낌이 강한데 푸페는 뭔가 이거 리더 같지가 않아요. 네. 제가 맨유 팬은 아니지만 맥과이도 마찬가지고 맥과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지금 상황은 팀 내에서 맞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구심점이 누군지가 맨유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과 선수단 사이에서 불화설이 있으면 네네. 뭐 이제 리더가 나서서 뭔가 이제 봉합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리더의 어떻게 보면 좀 부재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이 맨유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큰 것 같고 야 그러면 진짜 맨유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근데 심지어 리버풀전에서는 주장 다 없어요. 부페도 못 나오잖아요. 네, 누적으로 못 나와요. 그렇네. 부페 레드카드 못 나오고. 네. 맥과이 부상으로 못 나올 것 같고. 메가에 못 나오고. 또 보주장에 누가 있지? 아무튼 뭐 아마 심각하네. 그 둘이 주장이니까. 어허. 그리고 사실 부페는 그래도 맨유에서는 잘해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선수인데 오히려. 야, 근데 그러면 더 심각한데요? 좀 나올 선수가 반더비크 뭐 이런 선수들인데 네. 쉽지 않아 보이고. 와, 부페가 런을 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도망쳤다. 네. 자기한테 모든 게 또 지금 부페가 주장이니까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뜻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전에 많이 참사를 예견하고 아. 자기는 안 뛰었으니까 아니다라는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페가 지난 경기에서 되게 아마 태클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항의를 하다가 네.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적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우스갯소리 나올 정도로 맨유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라는 웃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딱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테나 감독. 네. 경질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은 안 된다. 네. 그럼 언제? 일단 시기는 모르겠는데 일단 리산드로나 카세미로 돌아오는 시기 그걸까지는 보고 그 시기에 정말 답이 없다. 이 팀이 지난 시즌 첼시 수준으로 너무 망가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 시즌 아예 던져야겠다. 첼시처럼. 그러면은 첼시처럼 로베텍이든 어떤 선수들 와가지고 감독이 와가지고 그게 좀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유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점 있다면 하나 꼽아주세요. 좋은 점이 있다면요? 네. 어떻게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하나쯤은 있겠죠. 가르나초가 좀 멋있게 골랐다. 골 넣은 거. 네. 그 11월에 그거. 그렇죠. 아, 그 멋진 골이 지금 가장 맨유 좋은 점인가요? 그렇죠. 아, 너무 슬픈데요? 그렇죠. 그거 말고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말고 좋은 점이 없다. 늘 씻고 찾아봐도 지금 맨유에 좋은 점은 없다. 네, 가르나초 골 멋있게 넣은 거 또 메가이어가 약간의 감동적인 스토리 있었잖아요. 메가이어 이렇게 좀 놀림받고 네네. 핍박받는 선수에서 11월 예다 선수까지 퍼디난드 다음인가? 막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선수가 못 나오잖아요. 그쵸. 부상. 어쨌든 좋은 일을 하나 했으니까. 그럼 좋았던 일이라고 해야겠네요. 좋았던 일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좋은 점은 진짜 사실 없습니다. 찾을 맨유가.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 없고 그만큼 맨유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리버풀전 이번 주말이죠? 네네네. 이번 주말에 있을 리버풀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 경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저희도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참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맨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지켜볼 경기죠. 그렇죠. 또 이제 맨유 크리에이터 분들이 맨유가 못하면 슬픈데 또 기쁘실 거예요. 네, 옛날에 말할 때 아스날이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참 그래서 좀 약간 인지 부조가 올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아니 약간 맨유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감스트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스트 부디 약간 조금은 억텐 있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원래. 근데 오히려 거기 보니까 다른 경기에서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미동도 없는데 진짜 맨유는 진짜 진실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팬들 좋아하는 거 아시겠지만 그 멘트나 행동부터가 이거 정말 찐팬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맨유 감독으로 감스트선이 맞아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맨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맨유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리버풀, 웨스트햄, 또 아스톤 빌라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또 12월이 지나면 맨유 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되게 안 좋은 팀이나 안 좋은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 거 전문으로 그때 파리도 그렇고 뭐 저번에 그 변호사 했던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안 좋은 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만 같아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약간 우리 동훈 기자님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 근수 기자님은 한국 선수가 잘할 때만 오세요. 되게 해피한 이야기. 맞아요. 둘 다 골 넣고 조문 전문 기자님. 여기 뒤에 다 이렇게 맞아요. 파티 해가지고. 그거 되게 공교롭게 그렇게 되네요. 저번에 뭐 다른 것도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에 뭐 주제를 짤 때는 조금 더 기쁜. 근데 제가 할 타임에 항상 뭔가 항상 좀 안 좋은 팀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만약에 그쵸.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많은 이제 우리 BJ 클린스만님이 경사는 버려도 조사는 늘 챙기신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야죠. 경사는 그 추기만 버려도 되지만 조사는 참석해야죠. 어디에 있든. 저승사자다 얘기해주시고. 네, 그렇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다음에는 바르셀로나인가요? 바르셀로나도 지금 심각해가지고 그쵸. 한번 지켜보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오실게요. 저승사자처럼 또 뭔가 감독님이 문제가 있거나 팀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베라 누나 지훈 기자님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해주셨는데 해탈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무빙을 보러 가신 것 같아요. 아마 해탈하실 것 같고요. 우리 지훈 기자님의 상태는 이따가 저녁에
극장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리피자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J 클래스만님도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네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